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물류비 상승 등 다양한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또다시 최대 실적을 썼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1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1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도 지난 반도체 슈퍼호황기인 2018년 이후 4년 만인데요. 보통 1분기는 전자업계 비수기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깬 거죠. 당초 시장은 약 75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2조가량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연말 행사가 몰려있는 4분기에 실적이 몰리고 1분기에는 또 수요가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이번 1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또 서버용 제품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보통 실제로 반도체 부문의 경우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다 원화 약세가 반영이 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8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스마트폰 부문과 소비자 가전 부문 보시면 4조 2천억 원, 7,500억 원으로 기존 예상치보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 S22의 경우 러시아 지역에서 판매 감소와 더불어 GOS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러 악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았습니다. 러시아 지역에서 준 판매량을 북미 유럽 지역에서 상쇄를 했고 국내 판매량은 판매 6주 만에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TV와 생활가전 부문 실적은 전분기보다 감소를 했지만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0.73% 떨어져 52주 최저가인 6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00만이 넘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하루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런 실적에도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는 건데 주주들 속이 탈 것 같습니다. 이유 뭡니까? 예, 한마디로 좀 미스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전망도 다 좋은데 주가만 안 좋다. 이 주주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황은 그 말로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은 길어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원자재 값 상승,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여기에 최근 GOS 논란의 파운드 수율 문제까지 정말로 복합적인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내놓은 겁니다. 게다가 하반기 전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52주 최저가다. 그야말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의 삼성전자가 여전히 위대한 기업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주가로 따지는 가치를 넘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신흥국 자산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집중적인 매도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삼성전자가 곧 한국 시장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지분율이 6년 내 최저치인 수준이니까 주가가 힘을 쓰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삼성전자 주가의 위기론이 반영됐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위기론의 내용, 이게 무엇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삼성전자 위기론의 핵심은 그동안 이 초격차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삼성의 기술력에 금이 갔다는 점입니다. 갤럭시 S22의 강제 성능 제한 기능, 즉 GOS 논란이 불을 붙인 셈이죠. 그 원인이 결국 기술력의 한계 때문이었는데 이 스마트폰 성능의 핵심인 칩셋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 이 GOS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걸 꼼수로 덮은 거죠. 여기서 화살이 다시 파운드리로 향합니다. 이 발열 관련 칩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파운드리의 수율이 경쟁사인 TSMC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불거지면서 이 삼성전자를 향한 물음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는 삼성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은 TSMC에 밀리지만 앞으로는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도 경쟁이 되겠어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비자를 속였다는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초일류 삼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생긴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업부 단위로 꼼꼼하게 손익계산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품질이 원가 절감 논리에 밀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사실 삼성전자 하면 대표하는 게 이제 기술력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기술력이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주가를 비교해 봐도 삼성전자만 유독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시경제의 이슈가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를 누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전자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앞에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이 보시는 표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누적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만 마이너스고요. 우리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뭐 등락률이 없습니다. 대만 TSMC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크고요.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하면은 그 격차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삼성전자 주가로 볼 때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투자자들은 사실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내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가진 기술력과 R&D 역량은 최고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본적인 역량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그 이상으로 주가를 높이는 레벨업을 하려면 의미 있는 임수합병 M&A를 하거나 애플이나 TSMC 같은 핵심적인 경쟁자와 격차를 줄이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단기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M&A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M&A에 성공하지 못했던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M&A를 주도하는 이 사업 지원 TF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 TF가 지난 연말 인사에서 M&A 관련 인재들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무언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 세계 업황을 살펴볼 때 당장 의미 있는 M&A가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강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LG전자도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는데요. 네, 매출을 보시면요,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TV 등 이제 가전제품이 효자 노릇을 했고 오브제 컬렉션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었는데요. 네, 원자재값 상승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던 전망이 어긋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제 이례적인 비경상 비용과 특허 수익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제 인적 구조 쇄신으로 인한 비경상 비용, 이제 퇴직금 등 HR 비용이 늘어났지만, 하지만 이제 사업 부분 영업에 잡히지 않는 특허 수익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LG전자 주가가 오늘 반응을 했는데요. 이제 장 초반 신저가로 주저앉았지만 이제 11만 4,500원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LG전자 오늘 오후 주가가 소폭 오르긴 했는데 장중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반응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데 LG전자 주가 전망도 좀 해주시죠.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주가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도 기대 이상이었지만 사실 하반기가 더 좋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휴대폰 사업까지 접으면서 사업 재편에 나섰던 LG전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특히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전장 사업이 3분기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벌써 8분기째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프리미엄 가전과 TV 역시 매출과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상저하고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런 예상대로 한다면은 LG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영업이익이 한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뭘로 하시겠습니까? 예, 유튜브 제목은 이유 있는 6만 전자 미스테리라고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속 터지는 주주들, 재용이 형 어떻게 안 될까로 잡았습니다. 네.
네.